단 귀신 이야기는 아니고요. 귀신처럼 제사밥으로 첫째 며느리 공격하던 배울 만큼 배웠다는 막내 며느리 얘기입니다. 참 부끄럽게도 다들 나이살 좀 먹었습니다. 막내 초로 들어온 교수하는 며느리는 39살이고요. 저는 79살에 첫째 며느리는 55으로 우리는 근 30년 넘게 남의 집에 시집 온 처지로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 인삼밭에 밭일, 논일, 인부들 걷어먹이고 우리 시어머니 봉양하고 하면서 저는 우리 애들, 며느리는 손주들 챙기며 그렇게 살았지요. 제가 원래 친정에서 장녀에다 잔말이 많은 성격이 아니라 못마땅해도 그냥 제가 해버리고 말거든요. 첫째 처는 기특하게 이런 제 성정을 알고 옆에서 지켜보고 곧 따라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뻐요. 저는 돈 주는 며느리보다 군말이나 잔소리 안 하게 하는 사람이 참 좋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성격이 참 대단하셨거든요. 아니할 말로 저도 막말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손도 크고 통도 큰 양반이라 때 되면 친정에 또 바리바리 챙겨주십니다. 6년 동안 키워야 결실을 보는 작물이라 돈도 많이 드는데 워낙에 땅 부자였던 시댁 땅 보고는 금산댁이 또 몸달아서 인삼 농사를 시작해 한 살림 일구셨죠. 그리고는 인삼값 떨어지니 홍삼기계 들여놓고 판로를 개척하신 분으로 여장부답게 한번 뿔이 나면 말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옳아서 예하고 한 차례 지나가면 또 먼 산 보고 미안했다 사과하시는 분이었어요. 시집살이라기보다는 당신이 가세 일으킨 분답게 며느리인 저도 통 크고 사람 잘 다스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르침 주신 것이죠. 제사를 위로 4대까지 모시던 집에 시집와 그냥 윗대 부모님만 모시게 줄인 것도 시어머니십니다. 당시 시아버지의 작은아버지들 집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딱 잘라버리셨죠.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렇지 거진 3만 평 돼가는 인삼농사에 논농사에 고추까지 갖가지 작물 키우느라 바빠 죽겠는데 뭔 고조까지 모시라는 거예요. 양심들도 없어. 막말로 당신네 삼형제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장보고 차려내야 하는 거야 그거. 어디 감히 신성한 조상님 드실 음식에 여자 손을 대? 원래 제상 차릴 때는 여자는 얼씬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12시 땡 칠 때 시작해서 병풍 치고 말씀 나누시라고 2-3시간 기다렸다가 철상해야지. 어디 조상님 모시다가 타 죽을 일 있어? 벌건 8시에 상을 차리고 말이야. 당신들 배고파서 그런 거잖아 그거. 아 형수님도 참 누가 그렇게 지내요 제사를. 바쁘신 건 알지만 그래도 내내 4대까지 모시던 집이 그러면 쓰나요. 그 덕에 형제간 얼굴 보고 우애 쌓는 거죠. 우애? 말이나 못하면. 그래서 작년에 증조할아버지 재산을 음복하고 형님한테 대들었어요. 나는 그런가 보다 하고 살겠는데 가만 보니 시집장가 보내고 다들 며느리 있는데도 내 며느리만 죽어나. 막말로 제사 준비하는데 그 집 마누라고 며느리고 보내 도와준 적 있어요? 우리 집이 큰 집이라고 다 미루고 바리바리 올 때마다 인삼 챙겨가고 그러대? 내가 큰 집 며느리 아니잖아요. 큰형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모시면서 제사도 맡은 것이지. 그러니 가세 살려 어머니까지 모신 나한테 양심이 있으면 남은 삼형제가 제사만은 본인들이 알아서 했어야 할 것이라고. 내가 친정서하는 기술 전수에 인삼농사 시작하면서 덕본 건 서방님들 뿐이야. 내 남편은 죽어라 밭으로 농사 짓느라 쎄 빠지는데 서방님들은 그 덕에 대학까지 다니고 장가 잘 들어 서울서 살면서 제사에 제자도 모르는 마누라의 며느리였고 나 우리 애들한테는 안 물려줄 거야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형수님. 노고야 알죠 우리도. 감사하고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럼. 형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끝난 거네요. 애들이며 집사람 재산날 내려오지 않은 지도 오래라. 죄송해서 저는 할 말 없어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증조 고조에 돌아가신 시아주버니 제사까지 모셨잖아요. 나도 할 만큼 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 며느리 고생하는 거 보니 이게 뭔가 싶어서 내가 얼굴 본 분만 모시게요. 딱 어머니 아버지만. 어차피 설하고 추석에 차례 올리니까는. 짐 좀 덜어주고 싶어서 나선 거니 서운해 말아요. 같은 며느리인데 나는 며느리까지 데리고 제사상 차리고
자기들은 친정부모 모시고 단풍놀이 간다 하니 눈이 안 뒤집히겠어? 그 꼴 내 대해서 끝내자고요. 알겠어요, 형수님. 저희가 먼저 나섰어야 할 것을 무심하게 떠맡겨서 죄송합니다. 질부도 고생 많았네. 내가 어른으로 많이 부끄럽구만. 고생했어. 아버지는 형제만 5인데 위로 2분 돌아가시고 우리가 큰집 되면서 둘째, 셋째 연년생으로 시동생들 뒷바라지 하신 추상 같은 시어머니의 선전포고에 깨갱하신 작은 아버지들은 저희에게 생전 안 하던 봉투까지 주시며 노고를 칭찬하셨고 그 모습에 지하 여장군 같은 무서운 시어머니도 약간 미소를 띠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부모님 제사상은 정말 정성스럽게 차려 올립니다. 심지어 두근두근 가슴까지 설레며 어머니 덕에 모일 우리 아이들 먹일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 첫째 며느리는 시집와 군소리 없이 명절 차례와 2분 제사 2번, 4번 상 차리는 것을 도왔는데 제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저 못지않게 정성을 기울이더라고요. 횟수가 얼마 안 되기도 하고 같이 준비하는 거라 부담도 별로 없고 오히려 신나하는데 같이 장 보러 가서 큰애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이며 옷 같은 것도 군소리 없이 사주거든요, 제가. 어머니는 당신들 가시면 절에 맡기라고 하셨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모시고 싶어서 직접 하고요. 줄어든 만큼 명절 차례는 정성껏 준비하고 우리 제사는 며느리들에게는 절에 맡기라고 하는 참이었답니다. 제사 줄이자 하는 어머니를 되바라지고 못마땅하게 보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니 다른 집에서도 마음 부담 없어 편하고 좋고 꽁한 마음 들 것도 없으니 오히려 사이는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제사 줄여도 천벌 안 받더라고요. 얼굴 아는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관 속에서 백골 되신 분들은 차례로 챙기는 것도 대단한 세상 아닙니까? 내 새끼 먹인다 하고 음식 차려내니 스트레스도 안 받고 평균 한 달에 한 번꼴 상다리 휘게 차리던 제사를 3개월에 한 번으로 줄인 것만으로 부담이 덜하여서 그런가. 첫째는 혼기 되자마자 수더분하고 곰살 맞은 아내였고 막내 아들이 박사한다고 결혼이 늦어지더니 나이 40 넘어 같은 교수하는 막내 며느리를 얻었으니 더욱 잘 되었죠. 우리 첫째는 부부가 아주 쌍으로 듬직하니 이쁘기가 말도 못합니다. 군소리 없고 예의 바르고 그래서 저도 어머니가 그랬듯이 사돈댁에 바리바리 챙겨 보내드리고 둘째 며느리도 깍듯하게 형님 대우하고 우애들이 좋습니다. 제가 아들 셋, 딸 2이거든요. 딸이며 사회놈들도 첫째 며느리를 나보다 더 따르고 존경한답니다. 당장 바쁜 일 하면서도 딸애들 임신 소식 들으면 인삼전과에 어디 약방에 물어 입덧에 좋은 약재 넣어서 집에 내려오라 해서 삼계탕이니 곰국이니 해서 챙겨 먹여서 제 친언니보다도 더 따른답니다. 사위들은 아주머니 싫다고 아예 형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래라 했습니다. 뭐라고 부르건 지들이 우애 좋으면 된 거죠. 철저한 나무로 만나 속 터놓고 허물없이 지내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어려운 일인데요. 어버이날이면 사위놈들은 제 선물하고 우리 큰애 선물까지 챙기는데 보기만 해도 흐뭇하니 어머니로 이보다 더 좋을 일이 없습니다. 제가 요 아이들이 어째 이렇게 이쁘게 사는가 봤더니만 세상에 우리 큰애가 어린이날에 조카들 선물 챙기면서 우리 딸하고 사위 그리고 제 시동생하고 동서 선물까지 챙긴답니다. 제 아이들이라고 어머니가 챙겨드리는 거예요 하면서요. 애들 선물 챙긴다고 나름 힘들고 진땀나는 날에 그 애들도 선물 챙겨받고 신이 나서 놀다 오는 길에 들러서 우리까지 데리고 같이 저녁 먹으러 가니 우리 집안의 비타민에 저보다 더 어머니 노릇하는 아이죠. 그래 참 며느리 하나는 똑부러지게 잘 들어왔지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나 서방님들이 용돈 주면 큰애랑 나눕니다. 줘도 아까울 것 없는 용하디 용한 아이예요. 그래서 나이차 많이 나는 교수하는 막내가 들어오면서도 저는 걱정 안 했습니다. 더구나 집에서 저를 도와 살림하고 농사 짓고 자기 애들 건사는 물론 내 자식들이 낳은 애들까지 챙기는 첫째는 제게 1순위로 대통령 딸이 시집와도 절대로 그 서열이 흔들리는 것을 곱게 넘기지 않을 것이었거든요. 결혼한 색시감이라고 데려온 막내놈도 단단히 못을 박았고요. 엄마,
나 드디어 결혼을 하네요.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형수님 고생 많으셨어요. 저까지 챙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젠 끝이네요. 이 사람은 같은 대학 조교수로 있어요. 모르는 것 도와주다가 밥도 같이 먹고 친해져서 1년 정도 연애하다가 청혼을 했는데 아주 똑부러져요. 성격 시원시원하고 학생들하고도 잘 지내고요. 우리 식구들하고도 잘 지낼 것 같아서요. 그러게 우린 학생이 아니라 다들 늙은이들이라 어쩔지는 모르겠다만 우리 노총각으로 쉬어 터질 아들 구해준 고마운 아가씨구만. 잘 왔어요. 우리 큰애가 성격이 아주 좋아요. 많이 배운 사람답게 윗어른으로 섬기며 배울 것 배우고 잘 지내도록 해요. 맞아 지연씨. 어머니, 형님, 형수님 이 세 분은 나한테는 동급이야. 나이차가 있으니 하시는 말씀에 딱히 자존심 상해할 필요도 없고 잘 됐다. 그쵸? 우리 형수님은 동서 시집살이는커녕 아마 지연씨가 바쁜데도 일정 미루고 행사 참여한다 하면 알아서 하실 분이야. 물론 그 보답은 해야겠지만 네 사정 내 사정 상관 안 하고 눈치 주는 다른 분들이랑은 다르거든. 정말 현명하고 좋은 분이야. 우리도 애들 가르치는 교수로 배울 점 정말 많거든. 어머니야 어려울 거고 형님은 논외로 형수님하고 잘 지내길 바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집들은 집에서 살림하는 며느리 취급하는 분위기인데 훈훈하고 좋네요.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좀 그렇네요. 내가 잘 못해서 그래요. 낳는 김에 주르륵 낳아야 하는데 중간에 세 남매 있고 3살 터울씩 지게 낳아놔서 우리 어머니가 연년생으로 낳으면 여자 몸 베린다고 그렇게 큰애하고 막내하고 나이 차이가 나네. 그런데 나이 차이가 얼마가 나건 동서지간이니 큰애는 그쪽에게 동서라고 부르고 그쪽은 형님이라고 부르면 되고 살림까지 하는 며느리라 더욱 귀해요. 우리 집은. 우리 큰며느리가 큰 농사 지으며 연애 얼마를 버는데 저와 막내 아들 준영이가 큰애를 챙겨서 그런가 대뜸 집에서 살림하는 며느리 운운에 나이차 들이대는 막내 며느리는 뭔가 자존심이 많이 상한 듯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애들 들어와서 인사 올리려는 것을 제가 마다하고 큰애 부부와 같이 절을 받았거든요. 막말로 70대인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래 따로 인사하느니 한 번에 해라 이거였는데 애들 들어오자마자 다과상에 주스니 뭐니 먹을 것 준비해 들어올 큰애 들어오면 같이 받으마 했더니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막말로 막내 아들 사춘기부터는 순애가 키웠습니다. 막내는 도시락부터 교복이며 심지어 고3 때 학교 진로 상담까지 우리 큰며느리가 했으니 형수이며 어머니 같죠. 그렇다고 공부한다고 정신없다고 엄마인 저도 목소리 들을까 말까 한 아들네에게 큰며느리를 모시라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형제간의 나이 차이도 있고 지난 보살핌도 분에 넘치게 받았으니 기어오르지 말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한 것인데 말에 가시를 박아서 하니 큰 며느리 순애는 물론이고 막내 준영이도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학생들하고는 잘 지내도 동서한테는 안 지는 성격인 걸 그때 알았지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잘났다는 막내 며느리는 화려한 결혼식을 하며 시집을 왔는데 큰 며느리는 그저 막내 장가가는 것에 축복을 하며 제 아들 일처럼 하객들 참여 움직이며 먹을 음식들 준비하며 제 일처럼 도맡아 했죠. 교수 부부라고 신부 측에서는 온갖 체면 차리고 하객들도 그랬지만 저는 한 사람 들어오며 진통할 것이 못내 걱정이 되었죠. 질투심이 많은 듯한 막내 며느리 칭찬도 많이 하고요. 서운하지 않게 챙겼습니다. 눈치를 보고 다음부턴 보는 앞에서 큰애들 챙겨라 마라 하지 않고 뒤로 큰며느리 순애를 달래주었지요. 막내 아들 역시 안 보는 데서나 형수 챙기지 색시 보는 앞에서는 대면대면 했는데 신혼여행 다녀와서 온 가족들 선물 돌릴 적에 애가 뒤끝이 엄청난 걸 알았습니다. 조카들 선물까지 다 챙긴 애가 큰며느리 선물은 따로 있으니 자기들끼리 있을 때 드리겠대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안 준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아예 안 산 것이죠. 더럽고 치사하게 말입니다. 큰애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없겠나요? 선물 받았냐 물으면 배시시 예 웃고 받았어요 하는데 안 준 겁니다.
교수식이나 돼서 애가 이러니 저는 정이 안 가더라고요. 막내 아들 놈은 틈틈이 지 형수 기분 상할까봐 눈치 보고 전화해서 풀어주려고 하는 것을 보니 지들끼리 별별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갑도 아니고 또래도 아닌 큰 며느리가 뭐 그리 잘못했다고 저렇게 나이 먹고 갓 시집온 애가 저러나 마음이 차게 식는데, 처음 무쌍으로 보이던 인상이 묘하게 큰애만 보면 아랫입술이 툭 튀어나오며 심술이 그득한 데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이뻤던 얼굴이 큰애가 애들 맞는다고 음료순이 다과 내온다고 들어오자마자 눈빛이 냉해지는데, 내 아들은 뭐가 좋았을까 싶은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교수 직업 빼고는 그냥 평범한 막내 며느리는 통짜 몸에 얼굴 주변으로 살이 동그랗게 찐 얼굴인데, 이목구비는 제법 오목조목하니 살 빼면 예쁠 얼굴이라 제가 맏며느리상이라고 추켜 세워줬더니 정말로 맘먹으려고 그러는지 16살 차이 나는 큰 며느리를 무슨 식모 대하듯이 멸시하는 겁니다. 처음 집에서 살림하는 며느리 운운했듯이 저는 대학 교수고 우리 애는 전업이다 이건가 본데, 참 이런 부류 같은 여자지만 정말로 피곤하지 않습니까? 막말로 교수 며느리 덕볼 생각 없는 저는 막내 아들이 지색시 데리고 온다고 하면 그냥 쉬라고 하고 오지 말라고 쳐냈지요. 네가 좋아 사는 여자니 늦게 결혼한 만큼 너희 둘이 잘 지내라 이거였는데, 막내 아들놈이 눈치 없게 그런지 마누라한테 또 큰애 편을 든 모양입니다. 하여간 헛똑똑이들의 지만 옳은 줄 아는 애들이에요. 그러니 저만 잘난 줄 아는 막내 며느리에게 안 그래도 선입견 박힌 큰 며느리는 죄 하나 안 지고 자기가 받을 이쁨을 가로챈 기분 나쁜 죄까지 뒤집어 써버렸습니다. 상견례 하러 가서 보니 막내 며느리 본판이 그렇더라고요. 식구들이 얼굴 주위로 살집 도독하니 귀여워 보이지만 의외로 얼굴 굳히면 무뚝뚝해 보이는데, 아무 말 않고 있으면 화난 사람 같고 불만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막내 초로 교수 며느리 들어오고 큰 며느리 눈치 보며 다독다독 나름 얼굴 볼 일 없게 사는데, 임신하면서 더 기세 등등해졌습니다. 늦은 결혼이라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한 학기 다니더니 바로 오래 못 다니겠다고 징징대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날 말도 없이 둘이 들이닥쳐서 애가 졌다고 하는데 놀랍고 기뻤지요. 아직 작아서 제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초음파 사진을 내밀면서 코는 아들 닮고 눈은 며느리 닮았다며 한바탕 요란 법석을 떨고 서로들 배꼽을 잡고 웃어들 대서 저도 한시름 놓고 기분 좋았습니다. 이제 엄마 된다고 마음 곱게 쓰기로 했나 보다고 말이죠. 그런데 기어이 일을 만들더라고요. 임신 소식 알리고 한 달 정도 됐을 무렵 어머니 제삿날이라 큰애하고 제사 음식장을 보고 장만하는데, 집에 있어라 했는데 기어이 따라붙어서 공치사를 하는데 너무 불편했습니다. 나이도 나이인데다 임신 초기에 그렇게 큰 도움도 안 되는 애가 마트인 줄 알았는데 재래시장으로 가느냐부터 시작해서 2시간 후에